실시간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뭐 이제 고민사항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직원들도 그 고민사항 댓글 달린 거를 따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민사항도 있으시면 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정착래의 부동산 성공투자 라이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질문 내용 중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4월 22일 이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 시청자분들이 의견 주신 질문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선별을 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동구킴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인천 9월 GL 프루지오 2017년 6월 84제곱미터 이제 33평형이죠. 분양받아서 2020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사정상 거주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괜찮은지 문의를 드립니다 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동호킴님의 질문 내용이었고요. 질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동호킴님의 질문부터 한번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아니죠? 네, 이 지도입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동우킴님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그 GL 프루지오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건데 보면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장점이 많은 입지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자, 보면은 바로 앞에 인천 시청역이 있는데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인천 시청역입니다. 이곳까지 충분히 도보로 걸어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 주변으로는 바로 앞에 인천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앞쪽에 이렇게 넓게 공원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인천시청역에 바로 GTX B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물론 교통이 더블 역세권으로 좋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GTX가 들어옴으로써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향상되는 그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요거를 분양 받으셔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요거를 거주할 사정이 안 되니까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가져가도 괜찮겠냐 하는 게 질문에 요지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지 굉장히 좋고 장점도 많은 단지인데요.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면, 자, 우리가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하지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선 임대사업자의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혜택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냐면 이제 양도세 같은 이 세금에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자, 단점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의무가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 임대료 5%죠. 5% 이제 제한도 있고요. 또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요. 뭐 4년 혹은 8년짜리 의무 임대 기간이 있겠죠. 의무 임대 기간 준수 같은 이러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의무 임대 기간 준수가 굉장히 커요. 이게 4년 혹은 8년 이 두 가지 종류로 현재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임대만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을 못 지키고 팔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천만 원이죠. 현재는 이걸 뭐 5천만 원으로 올린다는 소리도 있는데 아직까지 3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과태료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장기로 등록하실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장기 임대사업자를 반대 드린 이유는 주변에 호재도 많고 입지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 9월 GL 프루지오 시티가
현재 84제곱, 그러니까 33평형 기준으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분양권들의 가격이 5억 7,700, 뭐 6억 6천부터 6억 7천, 7억에서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데, 보면은 프리미엄이 적게는 2억에서부터 많게는 2억 4천, 2억 8천, 3억 1천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격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7억이라는 가격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결국 인천이라는 지역은 지역적인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서울의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그러니까 서울의 비싼 주택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인천 지역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인천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자, 지금 가격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는 사실상 물론 호재 같은 이런 GTX 호재 같은 이런 걸 바라보고서 가격이 형성된 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의 높은 규제 때문에 높은 주택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런 풍선 효과 덕분에 인천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조금 정상 가격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높게 형성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대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7억이라는 금액은요, 서울의 강서구라든지 혹은 뭐 구로구 혹은 금천구, 이런 서울 내에 있는 지역에서 뭐 연식 10년 이상 된 아파트 33평형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자, 같은 가격대로, 물론 이제 신축이라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같은 가격대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그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막 현재 뭐 7억까지, 최대 7억까지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8억, 9억, 10억까지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청자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청자는 버거 형님입니다. 이분 굉장히 의견 많이 올려주셨어요. 질문 5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또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질문 내용 볼게요. 면목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 55평형을 이제 25년 차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옮겨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이제 5번째 질문 올리기 전에 요거를 조금 요즘에 버거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가격이 조금 과거보다는 이게 대형 평수지만 좀 상승을 했는데 좀 더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팔고 옮겨 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면목 두산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되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뭐 1단지부터 해가지고 6단지까지 여러 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면목 두산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버거 형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게 55평형이라고 하셨는데, 이 55평형은 찾아보니까는 이 2단지에 있더라고요. 면목 두산 2단지. 2단지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는데, 요거를 좀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고 좀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보면은 일단 우리 면목 두산 아파트의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바로 인근에, 도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죠? 인근에 7호선 사가정역이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하철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 바로 앞에는 이렇게 홈플러스라는 이제 대형 쇼핑 시설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여기는 이제 중랑천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중랑천 이제 수변 공원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운동 시설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천변 공원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거주하기에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치 상승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치 상승이 높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여기가 면목 두산 아파트입니다. 보면은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거는 55평을 기준으로 7억 2천만 원까지 실거래는 됐어요. 자, 그런데 실제 시장에 물건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8억 5천만 원, 8억 7천5백만 원까지 뭐 호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거래랑은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 아파트라는 녀석은요,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파트라는 녀석은 이제 미래 가치가 중요합니다. 자, 미래 가치라 하면 어떤 뭐 재건축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뭔가 지역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있어야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뭐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면목 두산 아파트가 아까 제가 그 형태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25년 차, 26년 차 된 아파트인데 단지별로 해가지고 세대수가 한 200세대 조금 안 됩니다. 뭐 200세대가 약간 넘는 것도 있고 단지별로 하면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용적률 부분이 굉장히 조금 눈에 띄어요. 481%. 용적률이 481%한 얘기는 여기가 향후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높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보면은 26년 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아파트들은 어쨌든 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재건축 호재를 기대하고서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에는 다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쪽에 이렇게 큰 단지로 해가지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이제 대단지가 들어옵니다.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4평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1억 7천이에요.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자, 우리 거는 55평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네이버 부동산 호가가 최대 8억 7,500이었죠. 8억 7,500.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는 약 7억 2천까지 나왔었고요. 자, 보세요. 34평형이 11억 7천인데 우리 거 55평형은 7억 2천이다. 물론 이 최근의 부동산 상승기,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면목동이라는 지역은 전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저평가됐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던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대형 평수는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자체가 좀 소가족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큰 평수까지는 더 이상은 필요성이 떨어져요. 가족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이 기본이었다면 현재는 3인 가족 혹은 2인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아파트, 주택을 선택해 봐야 30평대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 상승기에도 30평대 이하 중소형 평수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대형 평수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어요.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게 바뀔 그런 어떤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대형 평수에 대한 시대적인 선호도에 대한 분위기,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떤 재건축을 기대하기는 힘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실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내가 가치 상승을 좀 더 원한다면 요거보다는 좀 더 요거를 매도하고 주변에 있는 좀 중소형 평형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가치 상승 측면에선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드리고요. 또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청자 상담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